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변에 로그 1을 쳤어. 이걸 치면 밑은 바뀌지 않을 거고, 그다음 얘가 지금 8 곱하기 x의 로그 2의 x니까 이 상태로 곱하기가 더하기를 찢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잘못 풀었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튀어 나올 거고. 그럼 마찬가지 얘는 3일 거고, 앞으로 튀어나오면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니까 로그 2의 제곱일 거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로그 2의 x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멍청이 풀었죠. 그러면 쉽게 풀리는데 잠이 들겠나? 푼 다음에 이런 똥멍청이들! 라고 해야 되는데 t가 1과 3 사이니까 t가 뭐니까 t가 로그 2의 x니까 빠서 나오죠? 그럼 이제 2 날리면 2랑 8 사이 라고 등장하죠. 마지막 범위까지 확인해도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 보면 우리가 지수랑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나요? 지수 방부등식, 지수 함수랑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지수 함수도 결국은 지수 방부등식을 풀려고 배운 건 마찬가지인 거고, 최종 목적인 건데, 지수랑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 1번이 3기였죠. 3기랑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한판축과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왜냐면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이기 때문에 근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판축 잘 나와요. 다시 읽으면 어떠한 2차 함수의 두 근이 다음처럼 있고 싶대. 근의 위치, 근의 분리죠. 근의 위치가 다음처럼 되고 싶어요. 근의 분리 문제, 근의 분리, 근의 위치 문제는 항상 한판축으로 문제를 풀고 싶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판축 어떻게 푼다겠죠? 다음 친구를 fx라고 놓으면, 다음 친구는 최고차이 함수 2니까 아보리야. 근이 작은 근이 알파, 큰 근이 베타인데 지금 작은 근이 0과 1 사이, 큰 근 작다. 딱 다음 모양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모양을 가지려면 우리가 항상 어떤 조건을 봐야 한다고? 세 가지 조건. 한 점, 판별식, 축방. 즉 근의 위치, 근의 분리 문제 등장한다면 얘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 맞게 우리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한판축 문제라고 했습니다. 한 점, 판별식, 축방 순으로 체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번 한 점.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 주어진 거 0과 1을 봐야 돼. 네. 0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0은 양수야. F0은 양수. F1은 음수. 음수죠. 즉 주어진 친구들의 함수값의 부호를 봐야 돼. 그래서 F0은 양수가 돼야 되고 F1은 음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왜 한판축 순서냐? 한 점만 잘 보면 판별식과 축방은 안 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는 건데, 판별식은 아래로 볼래 2차 함수인데 어떤 수를 넣었더니 음수래. 음수값을 갖죠? 그러면 아볼이 음수값을 갖는데 해가 안 갈 수 있나? 음수를 가지면 2차 함수가 무조건 x축 아래로 내려온 지점이 있다는 소리 아니야? 무조건 뚫겠지, x축을. 그렇기 때문에 해를 이미 갖기 때문에 이미 성립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걸러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걸은 거지. 이미 더 자른 채로 걸렀기 때문에 큰 채인 거예요. 축방도 마찬가지. 축방 공식은 y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원래 축방은 왜 보는 거냐면 지금 만약에 0 넣으면 양수, 그래서 축방도 봐야 되는데, 원래 이거 축방 왜 보는 거냐면 정확히 말하면 지금 얘랑 얘만 쓰면 두 가지거든. 0 넣으면 양수랑 판별식이 양수면 모양식 두 개 이렇게. 0 넣으면 양수인데 판별식이
양수인 건 다음 두 개의 모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이 0 오른쪽에 있는 거고 얘는 얘는 축방이 0 오른쪽, 얘는 축방이 0 왼쪽이란 말이야. 이런 걸 구분하게 축방을 보는데 얘는 이미 1, 2면 음수를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축방이 여기 끼게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축방은 0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축방도 이미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뭐만 보면 되는 거냐면 다음 두 개만 보면 답이 나온 문제였다는 거지. 때문에 얘는 로그 문제가 아니야. 그냥 2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2차랑 잘 놀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한 파추. 짱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반복시 나와요. 모의고사 학교시험 맨날 나옵니다. 0이면 양수니까 어떻게 돼? F0. F0은 로그 2A 양수래. 그러면 양쪽에 2 치면 A는 1보다 크다. 마찬가지 1이면 2 마 3 로그 A2 플러스 로그 2의 A가 음수니까 어떻게 되니? 나만 계산하는 거 아니야? 계산 좀 해봐. 어? 켰어요 지금. 침 흘리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겨? 어? 내 틀렸어? 저희 같은 뭐라고? 저희 역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역수 무슨 소리요? 역수로 해야지 역수. 네? 네? 뭐 아니 하시는 선 아니 그냥 이거 원래 역수가 맞아요. 이거잖아. 네. 이거 풀려면 뭐 해야 돼? 2-3t 플러스 t분의 1이요. 뭔 소리야 그게? 누굴 치환할 거야 당연히 로그 2의 A를 T로 치환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2 그죠? 플러 2-t분의 3 플러스 t. A에 2 하면 안 돼요. 뭐라고? a에 2가 t만 하면 안 돼요. 얘? 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왜요? 왜요? 밑이 2인 게 내가 그 중에 A 아니야? 네. 이게 밑에 들어갔으면 역수잖아. 되도록이면 이거 넣어야지. 야 얘가 마삼 있다고 어? 2 빼기 t분의 3 플러스 t가 음수를 풀어야 되겠지. 네. 치환하면 반드시 뭘 본다? 치환하면 반드시 뭘 본다? 부호. 그렇죠. 범위 뭘 부호요. 이거는 반드시 범위를 체크한다. 그죠? A가 1보다 크거든. A가 1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돼? T 범위는 어떻게 돼? 양수요. 양수야? 왜? 보다 크다니. 아닌데. 영수. 맞아. 뭔 소리예요? 다음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아. 밑이 2인 로그는 잠수 생겼지. 씨, 아직 실패했다. 아닌데. y는 로그 2의 x면 머느면 0 나와. 1 0 나오잖아. 그럼 x가 1보다 크면 양수. x가 1보다 크면 로그 2의 x는 양수. 마찬가지 밑에 있으면 0과 1 사이 있으면 음수겠지. 그냥 t 곱해도 그러면 부호 못 바뀌니까 그렇지. 양수기 때문에 안 바뀐다라고 반드시 체크한다고. 양수 때문에 반드시 범위를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거 모르고 하면 함정에 당한다니까. 100% 학교 시험은 함정 주기 때문에 당하겠지. 그러면 t 곱하면 양수니까 t 곱해도 부등하면 바뀌지 않을 거고 2차 부등식을 풀면 되겠지. 그럼 뭐랑 뭐 사이니? 마3과 1 사이야? 내 제한 조건이 0보다 크다니까 t의 범위는 0과 1 사이겠네. 그죠? 그러면 t 넣으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a가 0과 1 사이. 이거 치워냈으면 기분이 안 좋았겠지. 여기서 다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2 날려주면 a가 1과 2 사이야. 그럼 다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자체겠죠? 1과 2 사이 라고 푸는 클래식한 한파적 문제다라고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로그 2의 a가 양수라며. 그럼 로그를 날려면 뭘 친다? 지수를 칠 거 아니야. 그럼 2 치면 사라지면서 a는 2의 0승보다 크겠지. 얘가 얼마니까? 그쵸. 1이니까. 어허. 아까 걸 뒤집어 한 거야 결국은. x가 다음 범위, y가 다음 범위에 있을 때 다음 영역에 나타내는 넓이를 찾지. 그럼 로그 x 날리고 싶으니까 양쪽에 뭐해?
양쪽에 x를 날린다고 생각해도 되고 0을 미치 x인 로그로 바꾼다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그죠? 얘를 0을 미치 x인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 x의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양변에 xx 쳤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나는 보통 얘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지만 단원이다 보니까 0을 미치 x인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제 로그 x를 날리려면 x의 범위가 되게 중요한데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니까 부등호가 바뀔 거고 x가 1보다 크면 안 바뀐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1을 작죠? 그러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바뀌겠지. 바뀌었어. 1. 마찬가지로 또 y를 알리고 싶기 때문에 1을 미치 y인 로그로 바꾸려면 1은 로그 y의 y입니다. 마찬가지 미치 y인 로그를 바꾸고 싶은데 y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안 바뀌겠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y가 작아요 2x 다음 친구의 영역을 표현할 수가 없어. 정확히 말하면 오류라고 생각해도 좋거든. 네? 오류예요? 왜냐면 얘가 나타내는 영역이 뭡니까?는 옛날 없어진 부등식의 영역 파트입니다. 근데 그냥 할게. 안 어려우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안 나오지만 하겠습니다. 시험이 안 나오는.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등호일 때밖에 못 찾아. 등호일 때 y는 2x가 뭐야? y는 2x의 그래프는 y는 2x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의 모임이란 말이야. 그럼 y는 2x가 작아요는 뭘까? 그러면 다음 좌표평면위의 모든 점들을 얘는 선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영역인데 생각해봐. 이거는 이 친구들은 뭐냐면 뭐 이런 점들 1이면 2 얘는 1이면 2이면 4 이런 점들의 모임이 y는 2x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나타내는 영역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이거 1이면 1,2 넣어볼까? 만족해 안 만족해?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점이 어딨냐 이거야. 얘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거야. 이거 x1은 어떻게 돼? x1은 y 이거 1 더 위에 있으면 이거 1,3이잖아. 1,3이 얘를 만족합니까? 라고 보자고. 만족해 안 만족해? 안 만족하지? 그러면 밑에 있는 거 1,1 이런 거는 만족하지? 아. 그죠?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얘 밑을 말합니다. 즉 y가 작으면 밑이고요 y가 크면 위야. 이렇게 해도 좋아. y가 더 크면 위에 있는 영역이고 방정식의 입장에서 방정식에서 위에 있는 게 y가 큰 거고 밑에 있는 y가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린다면 점을 대입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의미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건 사라졌지만 방금 말한 의미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렇구만. 그래서 y가 2x보다 작은 친구들은 y는 2x 밑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가 뭐가 추가되어 있어?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이 친구 x는 2분의 1과 1 사이래. 그럼 x가 점점 하나도 안 맞지. x가 2분의 1과 1 사이래. 그 다음에 y는 1보다 크대. 그죠? 이거 2분의 1이면 1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y는 1이네. 그러면 영역을 표시해 보자면 얘 밑에이면서 그 다음에 2분의 1과 1 사이 2분의 1과 1 사이면서 그 다음에 얘 위에니까 어디야? 여기야. 그럼 세 개를 동시 만족하는 건 요 삼각형밖에 없어요지. 그럼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가로가 2분의 1일 거고 1은 1인데 이거 1은 얼마야 이거? 1은 얼마지? 2야. 그럼 높이가 1이야. 그럼 다음 삼각형은 2분의 1, 1이니까 x가 얼마냐면 4분의 1이야. 100x는 25예요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이런 문제인데 그렇구만. y는 2x가 나타나는 영역이 방정식 입장에서 y가 작으면 밑에 y가 크면 위에구만. 이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y는 2x가 뭔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고3은 이런 걸 요구합니다. 할 수 있어야지. 복사하면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표 내에 표현하고 몇 사인지 말하세요. 내가 몇 사 했나 안 했나? 그럼 4분면의 각이 뭐냐면 원래 그 전까지는 각을 예각, 둔각, 직각만 쓰고서 우리가 각을 뭐 0부터 180 뭐 그 사이밖에 안 썼죠. 근데 이제 각이 확장이 돼서 한 바퀴 각을 우리가 확장을 해서 각은 이제 0도부터 360도까지 쓸 거고 확장한 게 회전을 확장했고요. 확장한 게 양각과 음각을 확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처럼 이제 확장했을 때 이제 명칭이 바뀐단 말이야. 원래는 예각, 둔각, 직각으로 구분했다면 다음처럼 확장하고 나면 우리가 시초선을 어디 있든 상관없단 말이야. 기준이니까 기준을 얻다 잡 상관없지만 기준을 마음대로 잡지 않고 항상 X축의 오른쪽을 항상 시초선을 잡겠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각을 우리가 좌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지금 시초선인 거야. 그럼 시초선이 있으면 어떻게? 동경이 지금 시계 반시를 돌죠 이렇게. 그럼 돌았을 때 각의 위치를 구분하고 싶어. 뭘로 구분하냐면 1, 4분의 각이냐 2, 4의 각이냐 3, 4의 각이냐 4의 각이냐. 이해됩니까? 그럼 돌아요 이렇게. 0도이면서 360도거든. 0도랑 360도는 회전의 입장에서 같은 거지. 0도 한 바퀴가 360도니까 반 바퀴는 180이야. 4분의 1 바퀴는 90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야. 네? 아 시작이 저기면 여기 0도이면서 360도니까 360도 0도니까 그죠? 그럼 1, 4분면의 각은 0과 90 사이의 각을 1, 4라고 부르겠죠. 1, 4의 각은 1, 4의 각은 뭐가 되면 돼? 알파가 0과 90 사이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뭘 붙여야 돼요? 일반화 해야지. 즉 1, 4분면에 있는 각은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죠? 무수히 많은데 갖다가 뭐 해야 돼? 일반화해야지. 일반한다는 건 다음 알파는 항상 몇 바퀴를 돌든 똑같습니다니까 360의 정수를 붙여야 돼. 항상 대표각을 붙인 다음에 뒤에 일반화해버리면 됩니다. 360도 곱하기 n을 붙이면 일반화 된 거예요. 왜냐면 어떤 알파라는 각이 있을 때 360도를 몇 번 더하든 빼든 360도의 정수배를 더하든 빼든 항상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1, 4분면의 각이. 그럼 2사가 되면 어디랑 어디 사이? 이게 2사야. 어디랑 어디 사이? 90과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이 2, 4분면의 각이겠죠? 그러면 똑같이 쓰면 됩니다. 뭐가 바뀌냐면 범위만 고려해주면 되겠지. 사사는 어떻게? 180과 270. 미안 3, 4. 사사는 270과 저 n이 꼭 정수예요. 네 n은 반드시 정수지 왜? 아니 우리가 사각함수는 내가 반드시 외라는 게 있겠지만 반드시 외라는 걸 제외하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다음 각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당연하게 1, 2, 3, 4분면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각이 어느 위치에 따라서 각의 범위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90, 180, 270이니까 당연하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암기가 아니라고. 그냥 그렇구나 이거라고. 단 다음처럼 Y축, X축 같이 걸쳐있는 건 4분면의 각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냥 0, 90, 180, 270은 4분면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체일 뿐이야. 동경 이런 거, 동경 여기 있으면 이건 1사면 있는 것도 아니고 2사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연습을 해보자면 다음 동경의 위치를 좌표풍에 표현하재. 그러면 얘를 이쁘게 해줘야죠. 510도는 누구랑 동경이 일치하냐면 360도를 더하거나 뺀다고 했죠? 그럼 360도 플러스 얼마야? 150이야. 그죠? 그럼 얘는 지금 150도랑 동경이 위치 똑같은 거 아니야? 150도를 표현해주면 봐봐. 우리가 이제 각을 이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 우리가 좌표 표면 위에 각을 대충 그리면 안 이쁘거든. 각을 이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하러 가면 봐봐.
기준을 생각할 거야. 그럼 기준이 각은 30도야. 그럼 150도는 지금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180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몇 등분했을 때? 3 등분했을 때 몇 칸? 2칸 간 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90에서 60만큼 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만큼이 지금 150인 거지. 다음 동경이 150인 겁니다. 맞아요? 일반각 표현해보자면 150 플러스 어떻게? 360 플러스 310 곱하기 정수 꼬라지 표현해야 다음 친구를 일반각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양각들이나 음각들은 360도의 베이스만큼 떨어졌다 라고 하면 편해. 그럼 좀 음각이 좀 열받는단 말이야. 음각들. 그럼 음각은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친구랑 똑같을까 생각할 때 얘는 즉 양각들이나 음각들은 그냥 360도의 정수라 편해. 음각은 좀 열받는단 말이야. 그럼 음각은 어떠한 양각이랑 더해야 360도의 정수배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돼. 즉 양각과 음각이 있으면 이때밖에 안 돼. 양각과 음각이 있으면 절대값이 합이 360도의 배수이면 동경이 일치합니다. 정했잖아. 봐봐. 30도가 있어. 30도야. 그죠? 뒤로 가면 어떻게 돼? 뒤로 가면 몇 도? 마이너스 330이죠? 맞아요? 즉 어떠한 양각과 어떠한 음각이 있으면 두 개의 합이 360도의 정수배면 그 두 개는 동경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0 플러스 332 360이니까 다음 두 개는 동경이 일치하고 좀 빠르게 계산했다고. 그냥 빠르게 계산한 팁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마이너스 1050은 어떤 친구랑 동경이 일치합니까? 라고 하면 어떠한 양각이랑 더해야 360도의 정수배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30이에요. 부호 떼고 30 더하면 1080. 1080은 360도의 배수지. 그 때문에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30이랑 똑같은 거야. 암산한 거 암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에는 도대체 360 몇 개 들까 생각해봐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62 마 3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80 플러스 30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그 아이디어 안 할 거면 방금 이걸 안 할 거면 이걸 안 하려면 이렇게 계산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친구랑 동경일치가 같은 건 부호 떼고 어떤 각이랑 더해야 360도에 정수가 됩니까? 그럼 부호 떼고 보니까 30 더하면 1080이니까 아, 이 친구는 30이랑 똑같구나.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해보자면 이 친구는 뭐냐면 그럼 지금 얘가 30이잖아? 그죠? 이 문제 해볼까? 지금 얘랑 510도랑 같다며. 510도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한 게 510도인 거야. 즉 360도 플러스 150도인 거지. 그래서 한 바퀴 돌고 150도 더한 게 얘가 510도인 거야. 표현. 마찬가지 얘는 마이너스 1050은 지금 뒤로 하나 둘 세 바퀴 갔다가 플러스 3바퀴 돌아온 거니까 여기까지 간 거지. 여기까지만 간 거지. 이렇게 뒤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갔다가 다시 뒤로 백 30도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80 1050까지 각까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호도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60분법을 먼저 생각해야 돼. 60분법. 60분법은 우리가 쓰던 게 60분법이에요. 각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도 360도 한 바퀴가 360도죠. 1회전이 한 바퀴를 360도 즉 한 바퀴 도는 걸 360도 360등분해서 한 칸을 1도라고 하겠습니다가 60분법이야. 그럼 얘는 옛날 먼 옛날에 정의된 건데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그냥 무의미하게 정의되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딱 정의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실수화해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너무 계산이 썩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가계 실수화야. 목표는 가계 실수화. 즉 얘는 돈은 실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0도 더하기 3 이런 연산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내렸더니 각이 실수라고 생각하고 계산했더니 굉장히 이쁘게 연산이 되도록 정의내리자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호도법은 각을 어떻게 정의내렸는가? 이렇게 정의내렸습니다. 이게 호도라는 게 실제로 이제 뭐냐면 반지름, 얘는 반지름이라는 뜻이고 얘는 앵글, 말 그대로 이제 각도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 각도법인 거야. 그래서 부채꼴이 등장해야 되는데 항상 부채꼴은 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채꼴 잘 못 그리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원을 같이 그릴 때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꼴, 원의 일부분이 부채꼴인 거지. 그럼 1 단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어떠한 반지름이 R인 어떠한 부채꼴이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가 R, 여기 R이겠죠? 그럼 이제 각도를 잴 거 아니야, 이렇게? 각도를 잴 때 반지름만큼 호의 길이가 갔을 때, 즉 반지름, 즉 호의 길이가 반지름일 때, 즉 어떤 원이든 어떠한 반지름 같은 원이든 반지름만큼 호의 길이를 갔을 때 그때의 각도를 재면 일정할 거란 말이야. 걔를 뭐라고 하자? 걔를 1 라디안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라디가 반지름이고 안이 앵글 각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를 1 라디안 1 라디안 라드 혹은 1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떠한 각이 1이라고 적혀있으면 얘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처럼 재정의했더니 우리가 무언가를 계산했을 때 너무 이쁘게 딱 떨어지게 계산되도록 만든 거란 말이야,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도를 재정의했어요. 1일 때, 즉 다시 반지름 2 호의 길이랑 똑같을 때 그때의 각도를 1 라디안 1이라고 정의내리자. 실수 1이라고 정의내린 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가게 실수를 했어. 숫자 1입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제 부채꼴은 이제 원의 일부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되게 정삼각형 같은 친구거든.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정삼각형 같은 친구를 만들어서 그냥 1이라고 잡은 거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원은 내가 원의 일부분을 했는데 원은 각이랑 길이랑 넓이가 항상 정비례하지. 그럼 원은 각도랑 둘레가 어떻게 되죠? 한 바퀴. 우리가 그 전까지는 360도일 때 원둘레는 뭐야? 2파이 R이지. 네. 그럼 부채꼴의 입장에서 각도를 지금 내가 1 라디를 잡았을 때 그때 둘레 호의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2파이R. 그러니까 전체 한 바퀴 360도에 이때 원주가 2파이라잖아. 그럼 부채꼴 이만큼. 그럼 360도가 아니라 1일 때 호의 길이는 2파이R. 낮잖아 지금. R이라고 R. 공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360도에 이때 2파이라며. 그럼 내가 정의 다시 했잖아, 이렇게. 각이 1일 때 그때 호의가 1이라며. 그럼 각이랑 얘랑 정비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원과 부채꼴은 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하기 때문에 원의 입장과 부채꼴이 정비를 하겠죠. 그럼 내항 외항하면 2파이 R 곱하기 1은 라디안 1이니까 360 도파이 R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워지면 2파이는 360. 그러면 1을 하면 뭐 나오냐면 파이는 180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우리가 한 바퀴
바퀴, 나는 좀 한 바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 바퀴가 310도인데 한 바퀴가 2파이야. 근데 얘를 쓰기도 하고 보통 얘를 잘 많이 씁니다. 파이는 180. 그럼 결국은 파이, 나는 바꿔볼게. 180도의 크기를 파이라고 정의내린 겁니다. 다음처럼 정의하면 180도는 도자 도 걔를 길이로서 정의하니까 파이라고 정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180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각을 실수하고 싶다. 그럼 다음처럼 정의내리면 180도라는 각을 파이라는 길이로 정의내린 겁니다. 파이는 그러면은 1도가 180도에 파이면은 1도? 그러면 근사값을 써주면 180도는 파이니까 파이는 3.14쯤 된단 말이야. 아 180도가 파이고 그리고 그건 외우는 거 아니고 우리가 외울 건 이밖에 없어. 파이는 180 혹은 난 2파이는 360 한 바퀴가 2파이인 겁니다. 얘를 외우든가 보통 얘를 더 많이 외우고요. 난 얘를 좋아하지만 어쨌든 얘를 알고 있으면 얘를 굳이 표현해보자면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은 파이분의 180이지. 근데 1은 라디안이라고. 라디안 1라디안은 다음 정도의 각을 가져야 한 뜻이라고. 파이가 얼마니까? 파이는 얼마야? 3.14거든? 맞아? 그러면 80인데 어? 뭐라고? 80이요. 뭐를? 지금 파이가 180도래매. 그럼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지. 그럼 1라디안은 몇 도쯤 되는 거냐면 얘를 3으로 나누면 60이지. 그럼 얘는 60보다 조금 작은 각인 거야 실제로는. 1라디안은 실제로 60보다 조금 작은 각이라고. 그렇죠. 거꾸로 쓰면 양변을 180 나누면 180도분의 파이는 얼마야? 1도지. 맞아요? 양변을 걸어서 180 나눈 거야. 아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1도는 대략적인 근사값이 3.14를 108 나눈 거니까 1도는 굉장히 작은 수인 거지. 근데 저렇게 해도 돼요? 네.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왜 하는 거냐면 봐봐. 우리가 각이 1라디안일 때 그때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180도에 파이. 아니 호의 길이 1일 때 R이라니까? R이요. 근데 보통 스킵이야. 각이 1일 때 호의 길이 R이라고. 그럼 각이 2일 때는 호의 길이 얼마야? 2R. 2R이죠. 그럼 각이 3일 때는 3R이지. 네. 그러면 각을 일반형으로 쓰는 게 세타야. 일반적으로 각을 세타란 말이야. 세타 R. 그럼 얘는 얼마야? 세타 R이겠지. 즉 호의 길이 공식은 세타 R입니다. 즉 어떠한 부채꼴이 있어 각이 세타고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이 있다면 그 당시의 호의 길이는 항상 R세타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이게 호의 길이 공식 뒤에 나온 호의 길이 공식이거든. 연습하겠습니다. 60분법을 호도법 왔다 갔다 돼야 되거든.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먼 옛날에는 우리가 루트 9를 보고서 루트 9는 뭐야? 3. 이게 헷갈렸죠? 이게 뭘까? 아니야? 안 헷갈렸어? 루트 18은 얼마야? 헷갈렸죠? 옛날에? 중3 때? 족밥일 때? 그렇죠. 이게 지금은 같은 걸로 보이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나중에 가면 같은 걸로 봐야 되는데 미리 좀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메인은 나는 360도가 2파이, 즉 한 바퀴가 2파이를 좀 더 좋아하긴 하지만 기준은 항상 180도는 파이가 기준이야. 연습하는 거 연습. 외우는 건 이거 외웠죠? 그럼 얘는 항상 이제 기준이 뭐니까 기준이 우리가 원이기 때문에 좀 원을 기준으로 외워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지. 이렇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기준으로 외워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럼 일단 연습 먼저 해보자면 봐봐. 0도, 90도, 180도, 270도죠? 그럼 얘를 이제 자를 거야. 그쵸? 한 바퀴가 2파이. 맞아? 그럼 얘가 지금 360인데 360도가 지금 뭐야? 2파이인 상황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를 반바퀴가 파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바퀴 4분의 1바퀴 봐봐 반바퀴가 파이야. 오케이? 반띵은 2분의 파이 맞아? 그럼 270도는 지금 얘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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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3번 도인 거지. 그럼 2분의 3 파이 맞죠? 그래서 봐봐 얘가 지금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돌고 있어. 큰 기준 했고 보통 작은 기준 먼저 외우면 좋거든. 봐 90도가 2분의 파이야. 그러면 우리가 수학은 30도 등분으로 자른다고 했잖아. 그럼 가장 작은 단위는 30도야. 얼마지? 30도 얼마야? 이거를 3등분 했기 때문에 6분의 1 파이죠? 맞아요? 60도는 3분의 8. 3분의 1 파이죠? 왜 1파이에요? 3분의 1 파이를 많이 쓰니까. 왜냐면 여기다가 얘가 몇 개 있어야 할 거니까. 45도는? 45도는? 아이고 90도가 어디 갔어? 4요. 90도가 어디였지? 지금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반띵이지? 맞아요? 3분의 파이 맞아? 그럼 이제 가장 기준이 된 단위를 했어. 이게 가장 기본이야. 반바퀴가 파이니까 얘를 가르면 4분의 1 바퀴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단위 90도를 3등분 6분의 1 파이, 3분의 2등분 3분의 1 파이, 절반 3분의 파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특수각이죠. 그래서 추가됩니다. 그럼 가장 쉬운 게 뭐냐면 120도. 120도는 생각해봐. 내가 얘를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120은 60의 2배지.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파이 2배니까 3분의 2 파이. 이런 식으로 빨리 찾고 싶은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또 자주 나오는 게 270도. 270도는 90도가 몇 개 있는 거야? 90도 몇 개 있다? 90도가 3개. 3개 있으니까 2분의 3파이. 맞아? 연습. 150은 30도가 몇 개 있다?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진짜 외워야 뉴욕이.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는 무조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반바퀴가 파이니까 한 바퀴 2파이 90도 2분의 파이 같은 수로 보여야 돼 이거는. 물론 얘만 외우고 있고 원 그려보면 당연한 소리가 맞아. 당연한 소리가 맞긴 하지만 이거는 특수학이기 때문에 특수학을 외우고 있고 얘는 외울 필요가 없거든. 근데 눈에 익어놔야 잘 안 틀린다 이겁니다. 얘가 정확히 돼 있어야 나도 이거 안 외우고 있어. 나도 머릿속으로 얘는 외우고 있고 안 외우고 있거든. 나도 안 외우고 있지만 가지고 있어야 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45도 세배하면 얼마야? 135도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작은 친구의 몇 배입니까를 보는 게 제일 좋다 이거지. 그러면 135도는 뭐 하면 돼? 얘를 몇 배 한 거야? 3배 한 거죠? 4분의 3파이. 맞아? 210도는 얘를 몇 배 한 거야? 7배 한 거야? 그럼 6분의 7파이. 이런 걸 빨리 구하고 싶다. 야, 기본 가장 작은 친구를 알아야 몇 배가 되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돼? 나도 안 외우고 있다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과가 되면 15도 단위도 하거든. 그래서 15도는 이거 외울 필요 없어. 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120 안 쓴 거 찾아보면 내가 지금 잘 보면 30도 단위로 다 구하고 있는 거야. 그냥 기본 단위 30도니까. 그러면 240은 어떻게 쓸래? 얘의 몇 배? 6배? 얘 6배야? 아닌데? 미안합니다. 몇 배죠? 얘 4배인가? 3분의 4파이. 얘는 얘 10배? 6분의 10파이.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파이. 얘는 얘 11배? 6분의 11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빨리 구해요 정도인 거라고. 제일 만만한 건 240도거든. 이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이거거든. 이 정도는 외우자. 120은 좀 외웠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둔각, 잘 보면 얘가 예각이고 얘부터 둔각이거든. 이거 빼면 예각이고 둔각이죠. 그러면 우리가 둔각 1,4분면 외의 각은 제일 만만한 게 120이야. 120이 3분의 2 파이 정도는 외우면 너무 행복했다. 이런 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이 정도 그냥 구하면 되지. 얘를 통해서 그냥 구하면 됩니다. 외울 필요 없지만 얘는 좀 외웠으면 좋겠다. 연습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진 않지만
더 자른 단위가 나오긴 하는데, 그럼 더 자른 단위는 어떤 식으로 판별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얘를 15도 단위, 그러니까 보통 15도는 이과 아니면 잘 안 하긴 하거든. 근데 15도는 뭐야? 15도는 15도요? 15도. 얘의 반띵이지. 60. 그럼 12분의 1 파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뭐 75도 같은 걸 물어본다면 둘 중에 하나거든. 75도는 얘 몇 배냐라는 거야. 얘 몇 개 있어야 돼? 5개. 5개 쓰면 돼. 그죠? 그럼 얘 12분의 5 파이야? 저희는 몰라서 알아야지. 요구하기도 한다고. 근데 이렇게 더 자른 단위의 배수로도 볼 수 있고, 75도는 뭐 더하기 뭐야? 30 더하기 45도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값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잘 안 나오고 한다. 그럼 이제 연습합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연습을 했냐면 60분법 호도법 60분법 와리가리를 쳤습니다. 얘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단위원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단위원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 돌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0도, 90, 180, 270, 360은 직관적으로 보이지만 얘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건 좀 다 어려워요. 그럼 연습을 좀 해보죠. 그럼 이거 얘를 몇 등분 해야 돼? 3등분 해야 되거든. 그럼 대략 이렇게 외전을 갖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안 이뻐. 안 이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30도, 60도를 어떻게 하면 잘 작도할 수 있냐를 연습하는 겁니다. 봐봐. 지금 반지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반띵을 해. 반띵했어. 오케이? 반지름 반띵했어 이렇게. 여기에 만나는 점이 생기죠? 그러면 다음 동경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이 동경이 얼마냐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이으면 봐봐. 얘가 R이지. 얘도 R이지. 맞아요? 그럼 이제 얘랑 얘랑이 2대1이지. 그럼 2대1 때 직각이니까 2대1 직각인데 2대1이 몇 도야 이거? 60도예요. 이거 정삼각형 정삼각형 2대1 대 63이니까. 즉 반지름을 반띵해서 생기는 교차점과의 각은 얘가 60도라고 이렇게. 이해돼? 정삼각형이니까. 저기 그러면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이겠죠? 똑같은 원리로 이쪽으로 잘라. 똑같이 반지름을 이렇게 반띵하면 반지름 반띵해서 이렇게, 그죠? 보입니까? 반지름 반띵한 거? 여기를 이렇게 반띵했어. 그럼 그때 생기는 요 점 잡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30도라고. 30도. 그럼 얘가 30도라고. 이 친구가 30도. 그럼 이 다음 동경을 만족하는 게 몇 도? 얘가 몇 도라고? 30도. 30도가 뭐라고? 30도가 뭐라고? 6분의 1 파이. 6분의 파이. 마찬가지 여기가 60도. 60도는 얼마라고? 3분의 1 파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6분의 1 파이, 3분의 1 파이. 그래서 지금 한 칸이 뭐야? 한 칸 지금 30도, 30도, 30도로 내가 30도 작도 보여준 거야. 이해돼요? 90도를 3등분 했지. 좀 뒤쪽도 일부러 쓰고 갑니다. 이렇게 확장. 그럼 이제 이쪽이 3등분이면 이쪽 3등분. 지금 연습하는 거야. 이쁘게 그리는 거. 이 지금 여기 도안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진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그래서 보면 할 수 있냐면 45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45도의 기준 되게 쉬워요. 45도는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아까는 뭐 했냐면 반지름 반띵과 였잖아. 얘는 그냥 뭐 반지름 반띵의 교점을 진단다고 했지만 이 친구의 그래프, 이 친구는 y는 x예요. 거꾸로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겠지. 그래서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는 항상 45도랑 관련돼 있는 거야. 그럼 다음 친구 동경은 얼마야? 몇 도? 45도. 45도는 얼마냐면 3분의 파이.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기본은 30도씩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둔각 조금만 더 연습해볼게. 마찬가지 여기도 뭐 돼 있어? 여기도 이제 반지름이 반 갈려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지름 반 갈라보면 반반 갈랐어. 그럼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그으면 여기가 요 친구에 대해서 여기 친구 마찬가지 여기 친구
마찬가지 30도, 30도, 30도 연습. 얘는 얼마야? 얘는 지금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갔으니까 다음 동경은 몇 도라고 물어본다면 90 더하기 30이니까 120이야. 120은 얼마라고? 120은 얼마라고? 3분의 2 파이요. 이거 웬만하면 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150이죠? 150은 얼마? 150은 있긴 하지만 150은 얘의 5배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각도에 대한 단위원위의 동경을 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했죠? 넘어갑니다. 뭐 됐고 대충 그리지 말고 이쁘게 그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 이딴 것도 해봐봐. 잘 봐. 야 파이는 무조건 뭐라고? 3.14거든. 그죠? 파이는 3.14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음 각도가 실제로 크기가 얼마인지도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울 건데 나중에는 이제 각도가 x축이 된단 말이야. 단위가 이딴식 준단 말이야. 그러면 90도의 근사값은 대충 얼마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3.14를 2로 나눈 거니까 대충 어떻게 돼? 1.6 뭐 이렇게 볼 수 있나? 1.5 얼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라디안 표현된 각도들의 무리수에 대한 근사값도 우리가 대충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항상 파이라는 길이가 주어진다면 맞잖아. 그 다음 단을 넘어가면 가로가 라디안, x가 라디안이야. x가 실수인데 라디안이 대응된 함수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파이를 줘. 파이! 6분의 파이! 준단 말이야. 그럼 파이의 길이가 대충 3.14인 거 알고 우리가 길이의 비를 좀 잡아야 돼. 연습 60분법은 호도법 왔다 갔다 하지. 그럼 75도는 아까 했거든. 75도는 둘 중에 하나야. 15도를 보든가 얘를 45도 플러스 30도 이딴 식으로 보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45도는 4분의 파이, 얘는 3분의 1 파이. 그러면 얼마야? 12분의 7파 7파이. 12죠. 마찬가지 120도는 웬만하면 외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20도 얼마야? 3분의 2파이. 그죠? 왜냐면 3분의 1 파이가 얼마니까. 은선수 틀리신다.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했어? 아, 제가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텃세 뺐으면 잘 못해요. 얘가 얼마니까? 20도니까. 마찬가지 3파이. 항상 우리가 외울 건 파이는 얼마? 반바퀴는 180. 그럼 얘는 180 곱하기 3이겠지. 얼마야 그러면? 182요. 어? 아, 그냥 540인데 이거 그냥. 3하면 왜 이렇게 더하기 안 되냐 이렇게. 뒤에서 망한 것 같은데. 더하기 빼기를 못할 수도 있죠. 어떡해. 6분의 1 파이가 얼마? 6분의 1 파이가 얼마? 기분이 기분이. 얼마? 30도. 그럼 얘는 30도 몇 개 있는 거야? 30도가 13개 있는 거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90도. 됐죠? 연습. 아직 안 보였죠. 세타가 2, 4분명이 각일 때 다음 친구가 나타낼 수 있는 동경에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이 뭐니? 그러면 세타가 2, 4분명이 각이면 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래? 세트요? 90에서 184. 알파 플러스 360 곱하기 n 정수인 건데 알파가 뭐면 알파가 뭐면 알파가 90에서 184요. 알파가 90에서 184이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3, 2, 4의 각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결국은 세타가 2, 3명의 각이라면 다음 친구는 90 플러스 알파가 요거니까 범위로 쓰면 90 플러스 360n에서 180 플러스 360n 사이에 있어요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 다음 책은 여기서부터 이미 라디안을 쓰고 있습니다. 난 이걸 먼저 할게. 60번 프로. 그럼 이렇게 우리가 2, 3면의 각을 다음처럼 표현하거나 다음처럼 표현을 했어. 근데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3분의 세타는 다음 친구는 동경이 존재할 3분면 몇 개니? 그러면 구해봐. 그럼 내가 세타가 이걸 아니까 뭐 하면 돼? 3세타 3을 나눠? 저거 3도. 그럼 얘를 나눠?
나눴어. 그러면 3을 나누면 어떻게 돼? 30 플러스 120 n 3분의 스타 다음에 60 플러스 120 곱하기 n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n은 정수이기 때문에 n의 정수를 집어넣어서 얘의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표현이 120 곱하기 n은 좀 바꿔줘야 돼. 왜냐면 우리는 360도의 몇 배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됩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n은 정수니까 이 친구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n에 0, 1, 2, 3을 넣으면 100% 주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몇 사분면밖에 못 존재합니다를 하나씩 넣어서 판단해 좋지만 미리 알고 가기 위해서 120을 360 바꾸면 얼마야 이거? 3분의 파이 4분의 n이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n은 주기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n은 정수가 돼야 여기가 정수 360도의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n이 될 수 있는 건 0, 1, 2 3번의 주기가 생긴다는 걸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n에 0, 1, 2, 3, 4 넣어서 규칙을 좋고 360도의 정수를 만들고 나면 360도 곱하기 3분의 2라는 건 얘가 정수를 내려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세종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n에 1 넣어보면 n에 0부터 항상 n에 0부터 1번 다음 모양 만들어 놓고 0 넣어보면 30부터 어디까지야? 60 2번 n에 1 넣으면 1 더하기 120이죠? 그러면 120이니까 150부터 얼마야? 180? 근데 쌤 그러면 3 넣으면 2 넣으면 어떻게 돼? 2 넣으면 얼마야? 240 더해주면 돼. 그러면 얼마야? 270 얘는 300 그럼 얘는 1사고 몇 사야? 헷갈리면 그림을 대충 그려서 확인하면 좋아요. 1사고 이거 몇 사야? 얘가 1사 그 다음에 얘가 2사 얘는 4사야. 그래서 총 3종류의 동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사, 2사, 4사, 4사를 모두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두 동경이 위치한 게 이렇게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지금 어떠한 두 개의 동경이 있어. 일치하려면 관계 이렇게 있는데 일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일치하는가? 지금 보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지금 동경이 일치하죠? 동경이 일치하려면 그 알파 베타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일치합니까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2n파이라고 적혀 있는 건 2파이 곱하기 n이라서 2파이가 뭐라고? 한 바퀴 360도라고. 그래서 2파이 n이란 말은 360도의 정수배 일반화했다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2파이 n과 360파이는 360n은 같은 걸 봐야 되는데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하려면 그 관계는 뭐예요? 라고 보면 봐봐. 내가 알파를 동경이 일치하려면 알파의 세타값과 베타의 세타값이 같으면 된다. 근데 여기다가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다음 꼬라지 mn 정수 알파 베타가 다음 꼬라지가 되면 우리가 일치한단 말이야. 지금 360도의 정수를 떼고 보면 같아야지. 이러면 같은 거야. 그러면 얘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면 사라지면서 뺐으니까 360도 곱하기 n 빼기 m이니까 그냥 정수거든. 원래 정석은 이따구로 한 겁니다. 너무 어렵죠?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합니다. 어떤 두 개가 일치하고 싶대. 그럼 일치하는 가장 쉬운 모양을 보는 겁니다. 어떠한 두 개의 각이 일치할 때 언제 일치하냐라는 거야. 생각해봐. 일치하는 가장 이쁜 거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일치하니? 어떻게 하면 일치해? 360도 돌았을 때. 그죠? 맞아요. 작은 각이 30도 큰 각 한 바퀴 더 돌면 몇 도? 360 더하기 30이니까 390 즉 큰 각이 390 작은 각이 30 다음처럼 한 바퀴 차이 나면 뭐해? 일치하지. 네. 근데 한 바퀴뿐만 아니라 두 바퀴 나도 일치하거든. 근데 뭐하자?
얘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각을 보자. 가장 쉬운 각으로 상황을 살피자. 네가 뭐라고 했어? 360도 차이 나면 되는데요? 그러면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면 360도 차이 나면 된다고. 근데 360은 0이랑 똑같거든? 이렇게 가장 쉬운 각으로 관계를 찾은 다음에 상황을 찾은 다음에 그 뒤에 뭘 붙여? 그 뒤에 일반화를 붙여요. 어떻게 되는데? 0도일 뿐만 아니라 320도의 정수배 더해진 건 다 같지. 뒤에 얘를 붙이면서 일반화만 해준다고. 다음 다시 지금 두 동격의 위치 관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거든. 그러면 일치한데 그럼 일치하는 가장 쉬운 상황을 그렸어. 언제 일치해? 한 바퀴 차이면 일치한다며.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한 바퀴 360은 된다고. 360은 0이랑 똑같으니까 0도면 된다고. 상황을 찾고 그 뒤에 뭘 붙여? 정수를 360 곱하기 n을 붙이면서 일반을 해주면 차가 360도 곱하기 정수 배면 항상 일치한다 라고 우리가 식을 얻어내자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상황으로 보자. 2번 보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그럼 정확히 말하면 이건 원점 대칭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원점 대칭 돼 있으면 원점 대칭 사이에 있는 가장 쉬운 상황을 그리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이제 다음처럼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작은 거를 이렇게 한 30도로 할까? 그럼 대칭돼 있으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각이? 여긴 평각 180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각이 뭐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각이? 180도만큼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그러면 180 더하기 30이겠지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작은 각, 큰 각이 뭐 하면 돼? 180도 차이 나면 된다. 즉 원점 대칭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뺐더니 180도만큼 차이 나면 된다. 이렇게 상황을 찾고 뭐 하라고 했다가 일반화 플러스 360의 정수배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마찬가지 얘를 이제 책처럼 라디안 표현하면 180은 파이고요. 얘는 2파이니까 다음처럼 쓸 수도 있겠지. 같은 말입니다. 안 어렵죠? 지운다. 마찬가지 X축이 대칭되어 있는 상황을 보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X축 대칭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게 있어. 다음 동경과 다음 동경이 X축 대칭이래. 그럼 당연히 음각과 양각이 크기가 똑같은 거지, 절대값이. 그러면 여기가 30이면 요만큼은 마이너스 30이니까 그럼 얘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0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니까 얼마냐면 330이란 말이야. 그러면 330과 32 원점 X축 대칭 관계네.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돼? 더해서 지금 330에서 알파만큼 더 가면 360인 거잖아. 다음 친구는 합이 360인 거야. 그러면 360은 0이랑 똑같기 때문에 0을 바꿔주고 뭐 하면 돼? 일반화 360n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 마찬가지 얘도 라디안 표현해주면 360은 2파이니까 2파이n이라고 적어도 되겠지. 그래서 합이 360도의 정수배가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장 쉬운, 그러니까 대칭된 상황을 그려놓고 가장 쉬운 각으로서 어떤 관계인지 파악해보자 이거야. Y축 대칭 똑같습니다. Y축 대칭이 되는 가장 예쁜 그림을 그려요. 어떤 각이 있는데 다음 각이 Y축에 대해서 접혀있으면 지금 얘랑 얘가 똑같겠지? 그럼 지금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야. 그러면 나는 지금 베타랑 알파의 각을 찾고 싶은데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면 베타에서 알파만큼 가면 여기가 파이, 즉 180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상황을 찾아보니까 두 개 합이 180도이더라.
만들어 놓고 그 뒤에다가 뭐 하면 된다? 360파이 일반화만 붙이면 된다. 마찬가지 라디안 표현 대수도 파이 플러스 2파이 n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보면 y는 x 대칭이래. 이것도 그림을 잘 그리면 된단 말이야. y는 x 이렇게 있죠. 다음에 어떠한 두 개의 각이 이렇게 있어. 동경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가 대칭이면 다음 두 개가 y는 x 대칭이면 얘랑 얘 각 똑같고 여기랑 얘랑 각 똑같겠죠. 이렇게 45, 45니까. 그러면 얘가 알파야. 그럼 얘도 알파거든. 그러면 이제 요만큼 베타. 내가 찾고 싶은 친구는 베타. 다음 동경이 알파, 다음 동경이 베타. 그럼 알파랑 베타는 뭔 관계냐고 물으면 지금 베타에서 알파만큼 가면 90도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더해서 90도입니다. 마찬가지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 360 곱하기 n 일반화만 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기하적 관계만 알고 있으면 주워 먹는 겁니다. 90도는 4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 n. 다음처럼 우리가 라디안 표현도 굉장히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죠. 멍청이가봐. 아 오늘 왜 이러니. 정말 미안해요. 4번 풀어보자면 어떤 세타와 C세타가 동경이 서로 일치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 동경이 서로 일치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일치하냐라고 하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하나가 알파, 다른 게 한 바퀴 더 돌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360도만큼 차이 나면 일치한다며. 360도는 0도랑 똑같이 보면 되니까 0도 플러스 360도의 n이 되면 되겠죠? 즉 큰 각과 작은 각의 차가 360도의 정수배가 되면 일치합니다. 그러면 7세타 빼기 세타가 360도의 정수배요 라고 바로 쓸 수 있고요. 그럼 지금 6세타가 360 곱하기 n이면 되거든. 그러면 세타는 6으로 하면 60도 곱하기 n이면 돼.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있냐면 세타의 범위가 다음과 같거든. 즉 세타가 60도의 정수배가 되면 다 돼. 그럼 넣어보면 n이 0이면 세타가 뭐야? 0도. n이 1이면 60도. n이 2면 120. 지금 단위가 라디안이니까 라디안을 해볼까? 뭐 이 중에서 다음 범위 안에 있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얼마야? 90이랑 180이거든? 그럼 지금 라디안 아니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디안이 아니고 60분법이니까 일단 60분법을 해보자면 다음처럼 등장하는데 다음 범위의 세타는 누구니? 그럼 이밖에 없죠? 그 때문에 세타는 120을 찾는 건데 책처럼 뭐라고 했으면 단위가 다음처럼 라디안이 돼 있다면 이걸 라디안을 바꿔준다면 60도는 뭐야? 3분의 1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3분의 1 n파이기 때문에 0이면 0, 1이면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음 범위 안에 있는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밖에 없겠죠? 똑같이 그 세타는 3분의 2파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친구를 라디안을 풀든 뭐 60도를 풀든 똑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넘어갑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넓이는 엄청 쉽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채꼴은 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의 일부분이라서 나 항상 원과 함께 하는데 이게 원이 있으면 이렇게 부채꼴이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가 세타 라디안입니다. 어떠한 반지름이 r이고 각도가 세타인 어떠한 부채꼴이 있다. I적으로 라디안 하면 되나요? 뭐가? I적으로 라디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이런 부채꼴에 대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뭡니까는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호의 길이 A란 말이야. 근데 아까 했어 안 했어? 했죠? 뭐라고? 1번 공식? R. R세타. R세타. 용해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호의 길이 공식인 거고 그 다음에 넓이 공식도 있단 말이야. 그럼 다음 축의 넓이는 보통 S라고 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 원래 정확히 L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원은
각이랑 둘레를 보면 원은 지금 360도 라디안을 쓸게. 2파이일 때 둘레가 2파이 R일 거잖아. 부채꼴은 세타일 때, 지금 각이 세타일 때 둘레 L이 뭡니까 뜻이란 말이야. 이렇게 때문에 정비할 거기 때문에 2파이 대 2파이 R은 세타 대 L. 그러면 2파이 R 세타가 2파이 L이기 때문에 지워지고 지워지면 L은 R 세타 라고 원래는 비례관계로 구한 겁니다. 아까도 결국은 비례관계로 구한 게 맞긴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R 세타. 마찬가지 부피도 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부피도 부피래 미안. 넓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하자면 원은 각이 2파이 360도일 때 넓이는 얼마야? 원넓이 공식 얼마야? 파이 R 제곱이죠. 부채꼴의 각이 세타일 때 그때 넓이 S가 뭐냐 궁금한 거라고. 똑같이 내항의 곱은 오항의 곱 해주면 다음처럼 나오기 때문에 양변 나눠주면 남는 S는 뭐냐면 2분의 1 R 제곱 세타인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공식 넓이든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뭐 해야 돼? 외워야 되겠지. 즉 호의 길이 공식과 넓이 공식 반드시 오늘 외우세요. 오케이? 오늘 외워. 근데 넓이 공식 하나 더 있거든. 넓이는 지금 A R 세타이기 때문에 S가 2분의 1 R 세타라며. 근데 R 세타가 지금 L이야. 얘가 L이어서 R 세타를 L로 바꿔주면 2분의 1 RL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넣으면 돼. L이 R 세타이기 때문에 넓이의 R 세타 부분을 L로 바꿔주면 2분의 1 RL이야.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다른데 공식 두 개입니다.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얘는 반지름이랑 각도 줄 때 쓰는 거고 얘는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 때 쓰는 거야. 쓰임새가 다르겠지. 두 개의 공식을 모두 외우셔야 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넓이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증명도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각도와 둘레, 각도와 넓이는 정비례한다고 푸는 거기 때문에 증명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식도 굉장히 간단하지만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숙제는 7번까지 하시고요. 짱 쉬워요. 중심각이 3분의 4 세타가 다음과 같다. 다음처럼 뭐 이런 부채꼴 있다. 다음처럼 이제 어떠한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코의 길이가 얼마래? L이 8파이야. 그럼 이제 뭔지 모르는 게 R과 S겠지. R을 먼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세타랑 L, R 그럼 공식 뭐야? L은 R 세타를 사용하면 내가 R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러면 L이 8세타고 세타가 뭐래? 3분의 4파이. 넘어가면 결국은 R이 뭔지 나오겠지. 얼마야 그러면? 6이네요. 그럼 내가 L, 세타, R 모두 알아. 그때 S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S 공식 두 개 있죠? 외우셔야 됩니다. 2분의 1 R제곱 파이랑 또 뭐 있어? 2분의 1 RL. 그럼 L이 있으면 빠를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하면 넓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너무 쉽죠? 다시 2번은 주어진 게 뭐냐면 S가 8파이야. 그 다음에 세타가 45도 3파입니다. 이럴 때 R과 L을 찾으래. 그러면 S랑 세타를 아니까 S 공식 두 개 있잖아. 그럼 얘를 써야겠죠? 그러면 S 8파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야. 세타가 3파이라고. 그럼 지우면 어떻게 돼? 지우고 넘어가면 8의 제곱이야? 그럼 R제곱이 8의 제곱이니까 R은 8이네. 그러면 내가 다 찾았지? L만 찾으면 돼. L은 뭐냐고? R세타. 그럼 둘이 곱하면 되니까 얼마야? 2파이. 이런 식으로 님은 공식을 외우고 있나요? 일 뿐이라고. 너무 쉽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풀어보시고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풀어보시고
212페이지까지 열심히 해오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삼각비를 좀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월요일까지 RPM이랑 수학에서는 전부 여기까지 해오셔야 되는 거고, RPM 꺼내볼까? 숙제는 여기까지. 수셈 페이지 212 RPM은 유형 6까지 해오시면 되겠죠? 공이고요. 네. 유형 5까지 해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꼭 삼각비 복습해 오세요. 삼각비 수학의 쌤도 있고 중3 때도 있을 거거든. 삼각비 반드시 해와야지 좀 편해. 그럼 유형 5까지 해서. 네. 삼각비 복습 안 돼 있으면 좀 힘들게 다시 해야 되니까 삼각비의 정의랑 특수학 정도는 외워주셔야 좀 빨리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보시고요. 토요일 날 시험 보면 되겠죠? 다음 주